안녕하십니까, 주광훈 선생님입니다. 과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요 첫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물리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학이기 때문에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라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이 고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격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만 편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섹션대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강 열심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물리라고 하고 항상 이렇게 이쁘게 써놓도록 합시다. 물리란 무엇이냐? 영어 한번 해볼까요? What is 물리? 되죠? 그래서 질문 던진다. What is 물리? OT를 안 되신 분은 대답을 못하겠지만 OT를 되신 분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What is 물리? 물리가 뭐더라? 그렇죠. Study of energy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연구, 이게 물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 오늘 배워드는 분은 에너지는 결국은 무엇이냐? 역학적 에너지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와 도대체 일과관계, 이게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출제는 뭐가 되느냐? 궁금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출제는 바로 누구?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거기에 숨은 뜻이 무엇이냐?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프, 누구요? 거리, 속력, 속도, 가속도, 그래프. 이 SVA,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SVA의 시간 그래프,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건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가 바로 출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합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 먼저 시공간의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공간의 측정, 교재에 해당되는 걸 보셨을 때 시간과 길이 이런 거 있으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잘 잡도록 합시다. 포인트는 뭐다? 시각이다. 됐죠? 시각은 한 시점, 어느 한순간 되셨죠? 찰나 되죠? 야, 여기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한순간을 시각.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과 한순간 사이의 간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또는 두 사건 사이의 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시각은 특정 사건에 일어난 때라는 거죠.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 또는 두 사건 사이의 길이,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왜 시간이 길이가 나와? 라는 부분으로 오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시각과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 놓도록 합시다. 됐죠? 출제는 별표 하나요. 되셨습니까? 별표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알아두셔야 될 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물리의 개념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출제의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하고 무엇이 정확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요, 시간의 단위입니다. 자, 시간의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시간의 단위라고 하는 거 세크, 초 알죠? 이 초가 어떻게 정해졌느냐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초가 어떻게 정의되셨는지를 아시라고요. 그래서 1초라고 하는 친구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특정 파장의 복사선이 요 따위만큼의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누구요? 세슘 원자요. 특정 파장의 복사선이
되셨죠?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죠. 세슘 원자가 특정한 파장의 복사선이 되셨죠?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바로 뭐라고요? 1초.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하십시오. 세슘 원자. 그래서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특정 파장의 복사선이 진동하는데 요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되셨죠? 아, 그러면 세슘이 포인트구나. 이거를 우리가 1초라고 정의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첫 페이지에서 포인트는 시각과 시간에 해당되는 국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그 다음에 1초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간의 측정은 네, 조선시대에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시계, 해시계, 별시계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자경류, 앙부, 일구, 그 다음에 일성, 정시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늘 출제됐고 중요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앙구, 일구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같이 별표 2개 좀 쳐놓도록 합시다. 다른 거 위에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시간의 개념, 시간에 해당되는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요. 딱 요거 앙부일구라는 것만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앙부일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계절 되셨죠? 그 다음에 시각,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시계더라? 해시계라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포인트요. 앙부일구라고 하는 건 계절이나 시각을 알 수 있는 해시계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이 포인트 딱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앙부일구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뭐가 있냐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가로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가로선. 자, 그림만 봐볼게요. 밑에서 딱 보게 되면요,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여기가 영침입니다. 되셨죠? 여기가 영침으로 이 영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림자가 딱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무슨 선이 있다고? 이렇게 가로선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럼 가로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름 되게 되면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겠죠. 그러면 가장 밑에를 나타내는 건 어딜 말할까요? 뭐 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겨울에는 해가 뜨는 시각이 짧기 때문에 영점에 의한 그림자가 가장 길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겨울에 가장 그림자가 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가로선의 끝부분을 나타냅니다. 여기를 우리 동지 이렇게 표현하죠.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되면서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걸 여기서 많이 길다, 동지, 많이 짧다, 하지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24절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고요. 13개의 가로선 이렇게. 그래서 맨 위쪽이 동지, 기니까요. 맨 아래쪽이 하지 이렇게 나눠지더라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세로선입니다. 자, 세로선은 시각을 나타냅니다. 이 시각은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해. 되셨죠? 12간지죠. 그러면 한 간지당 몇 시간? 2시간 터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로선이 2시간 간격이고요. 요 가운데 또 짧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시간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개의 칸으로 나눠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2시간. 되셨죠? 2시간. 또 가운데 하나가 몇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요? 4개의 네모칸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4개의 네모칸 하나를 1각이라고 하고요. 얘가 15분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와우, 요렇게 세로줄이 나타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시간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2시간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해시계잖아요. 해는 어디서 떠요? 동에서 떠요. 그래서 서로 지는 거죠. 느낌 되십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루에 12시간을 이렇게 12간지로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포인트. 해시계 되셨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해 시계는 밤에는 관측할 수가 없다. 되셨죠? 밤에 해가 안 뜬다. 그래서 이 영침이 어느 쪽?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 그래서 나침반을 이용하여 영침의 북구를 가리키는 앙부일구를 설치한다.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영침의 끝을 가리키는 가로선은 무엇을 나타낸다? 절기를. 세로선은 뭘 나타낸다? 시각을 읽어준다. 라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으시겠죠? 파이팅!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시간의 측정이 있습니다. 되셨죠? 현대 시간의 측정은 전자시계, 뭐 수정시계, 원자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냥, 네, 이런 게 있구나. 아이고야, 시계는 전자시계가 되셨죠?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표준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시간의 표준의 필요성은 물리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되셨죠? 자, 이게 시간의 표준이야? 그 정해진 게 있어야죠. 우리 약속해 이렇게 서로가 약속해라고 하는 정해진 게 없으면 잘난 사람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걸 정하도록 하자. 라는 느낌으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표준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뭐가 되죠? 요거는 조금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시간 표준의 역사. 제목에만 요거는요 어떻게 해요? 순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만 나머지 내용보다는요. 그래서 누가 태양시가 먼저, 그 다음에 역표시, 그 다음에 뭐다? 원자시. 자, 순서 되십니까? 태양시, 역표시, 원자시. 요렇게 되셨죠? 순서가 태양시, 역표시, 원자시. 자, 그래서 현재는 무엇을요? 1초를 다시 한번 세슈면자가 방출하는 특정 파장의 복사선이 이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현재 1초라고 정의한다고 앞에서 배우셨죠?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표준의 역사, 시간 표준의 역사는 태양시, 역표시, 원자시. 요거는 무엇으로? 객관식의 1, 2, 3, 4, 5 중에 하나 싹 들어갈 수 있는 센텐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되셨습니까? 이번엔 표준의 시간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의 시간대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 수험생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자, 우리는 영국에 비해 몇 시간 빠르죠? 9시간 빠릅니다. 되셨죠? 왜 9시간 빠르죠? 우리는 동쪽에 있잖아요. 동경백 35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왜 우리는 동경백 35죠? 됐죠?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되셨죠? 자,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야. 자, 이쪽은 동쪽이니까 1시간에 15도. 자, 이쪽에 해당되는 건 서쪽. 1시간에 15도씩 느리고 너희들은 1시간씩 빨로 이렇게 우리 약속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울트라 캡슐 짱이었으면 우리 오드리 첨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한 번만 들으면 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렇게 따라주는 거고 그렇게 모든 과학자들이 약속해 이렇게 된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또 가볼게요. 우리나라는 되셨죠? 어디요? 우리나라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시 동경백 35도예요. 그러니까 표준시를 사용하여 런던보다 몇 시간? 9시간 빠르더라. 왜? 1시간에 몇 도니까? 15도니까 되셨죠? 그러면 1시간에 15도는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24시간이 360도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1시간은 15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렇게 잡아줄 수가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배워서 무엇을? 자, 여기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시간을 배워서 무엇을? 자, 그러면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거요? 시간에 해당되는 걸 배웠어요. 시간, 초. 되셨죠? 뭐라고요? 초를 배웠네요.
시간을 배운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엇을 거리에 해당되는 거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요. 시간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리, 길이 개념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죠? V를 알 수 있습니다. V가 뭐죠? 속도요. 자,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시간을 배우고 거리를 알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타임, 1초라고 하는 건 세슘의 원자가 특정 파장에서 반주라는 외시감 진동 이거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1초야 라고 했잖아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거리에 대한 포인트만 딱 잡아주시면 표준에 대한 거리 이거 우리 이렇게 1m를 요 따위로 정의하자 라고 하게 되면 드디어 무엇을? 속도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네요. 자, 속도를 끄집어냈습니다. 속도를 끄집어내게 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가속도라고 불러요. 와우.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게 되면요. 뭐가 된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힘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어떤 친구가 질량을 지진 애가 이만큼의 가속도를 가졌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다고요? 힘을 구할 수 있네요. 와우, 힘을 가진 친구가 이마만큼 이동했어요. 됐죠? 요거는 뭐죠? 이동거리요. 이마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뭐 했다고요? 워크, 일했네요. 연관관계 되십니까? 이 스토리가 쭉쭉쭉 와야 돼요. 됐죠? 와, 일한 거는요, 그만큼 제가 힘을 준 만큼 물체를 이동했으니까 그만큼 뭐죠? 에너지를 소모한 거네요. 라는 거. 그 에너지가 바로 뭐죠? 역합적 에너지네요. 라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쭉쭉쭉쭉. 이것이 물리입니다. 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흐름 자체를 쭉 알고 있어야,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와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알아줘야 될 거 위치. 한번 가볼게요. 위치. 위치에 무슨 요소? 3요소요. 자, 위치의 3요소는요. 기준점. 그 다음에 뭐다? 방향. 하나 더. 거리. 되셨죠? 그래서 기준점, 방향, 거리. 애교별표 하나 되셨죠? 네, 그러고 끝내십시다. 되셨습니까? 자, 공간에 해당되는 거 가볼게요. 전, 2차, 면, 3차, 방향에 추가된 공간. 되셨죠? 그래서 2차보다 한 방향이 추가된 공간 3차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1차원, 2차원, 점선, 면 되셨죠? 점선, 면 해당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게 읽어만 봐 주십시오. 뭐 그럼 그닥 크게 되셨죠? 거리와 길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요. 두 공간의 두 위치를 연결하는 선분입니다. 되셨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라고요? 선분의 길이를 말하고요. 길이는 물체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의 거리. 되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길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와우,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의 개념을 조금 더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길이라고 하는 건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그래서 거리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거리와 길이는 혼용해서 사용되고요. 그냥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터를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는 물리에서는 뭐를 많이 쓴다고요? 미터, 피트, 야드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미터를 많이 사용된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길이의 표준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되셨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인체를 이용한다, 미터 원기 이용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자, 1미터 여기에 별표 하나 치도록 합시다. 아까 1초 배웠잖아요. 그럼 이번엔 1미터죠. 1미터는 빛이 진공 중에서 요것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다? 빛이 어디에서? 진공 중에서 이것분의 1초. 이게 바로 뭘까요? 주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것 동안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되셨죠? 다시 한번요. 빛이 진공 중에서 이것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되셨죠? 빛이 이만큼 간 거리를 우리는 1m라고 정의하자라고 나왔습니다. 요것만 포인트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되셨죠? 요것만 딱 되셨습니까? 이번에는요, 다양한 길이 단위가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단위가 있는데 이 길이 단위에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는 네, 없네요. 우리 물리 단위, 길이의 단위는 미터 또는 킬로미터 이렇게만 갑시다. 야드, 인치, 피트, 마일 요거는 우리 출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천문의 길이가 있습니다. 천문의 길이는 포인트를 좀 잡읍시다. 1AU. 자, 여기서 주의. 라지 U입니다. 스몰 U 하면 금입니다. 1금이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1광년. 요거는 지구과학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알아놓도록 합시다. 광년. 발음 죄송합니다. 되셨죠? 라이트 이어.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이어는 1년 동안 빛이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1파섹. 이것도 좀 기억합시다. 1파섹 천문 단위 3.26광년. 되셨습니까? 그래서 와우. 여기에 해당되는 포인트는 여기 천문 길이에 해당되는 거에서 잊지 말자. 요거는 물리에서보다는 어디에서요? 지구과학에서. 또 물리에서도 리얼업에 나오긴 합니다. 됐죠? 그런데 어디에서 더 많이 쓴다? 지구과학에서.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길이 측정이 있습니다. 자, 길이 측정,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한 거, 비례식. 그 다음에 구면상의 거리. 그 다음에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리.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요, 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은 뭐냐면, 여기에서 무엇일까지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럼 달까지 거리를 알려면 여기서 전파를 쏴야죠. 달까지 뿅 전파를 갖다가 띵 하고 되돌아와요. 자,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되셨죠? 그러면 빛에까지 거리는 빛의 속도로 쐈어요. 그 다음에 왕복한 시간인데 그 왕복한 시간이 뭘로 해야죠? 2분의 1이죠. 갔다가 왔잖아요.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가 달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요? 빛을 쐈어요. 뿅 쏴서 뿅 하고 되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빛의 속도로 쐈습니다. 또는 뭐 전파 속도로 쐈습니다. 거기에 왕복 시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셨죠? 그러면 무엇을? 물체의 거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정도는 포인트 하나 좀 잡아놓도록 합시다. 됐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삼각측정법 에라토스테네스가 아까 봤던 그 구형에 해당되는 거 고도를 통해서.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 이거는 뭐 지구과학에서나 배우는 부분이고요. 지구의 크기 얼마큼 될까요? 되셨죠? 자, 이런 부분인 거고요. 자,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요거는 뭐죠? 지구과학 첫 파트에 들어가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아, 허블의 법칙, 속이 헐었어. 요런 거 하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몰 앤 빼기 라지 M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우와, 들어도 막 미쳐요. 되셨죠? 자, 그런 부분들을 지구과학에서 끄집어내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지는 않고요. 자, 위도와 경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뭐 그닥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좀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요? 지구가 이렇게 있네요. 됐나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니가 적도. 되셨죠? 그래서 위쪽 올라가는 걸 우리는 뭐다? 위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N90도, 곰새끼 콜라. 이렇게 곰이 콜라 처먹는 곳. 되셨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저위도,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이렇게 되는 거죠. 30도, 60도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북반구라면 이쪽은 남반구로서 여길 또 기준으로 해서 뭐야죠? S90도 이렇게 나눠주겠네요. 자, 요걸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잘하셨습니다. 위도라고 해줍니다. 되셨죠? 적도의 나란한 선 위도, 니가 위도 되셨네요.
됐죠? 자, 그러면 경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경도라고 하는 건 뭐죠? 요렇게 세로의 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경도, 시간 간격, 시간차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겠죠. 되셨죠?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도, 위도 이런 부분만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어렵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GPS입니다. 됐죠? GP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위도, 경도, 고도까지 가야 돼요. 되셨죠? 다시 한번요. 여기에 해당된 GPS 원리를 좀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되셨죠? 이거는 GPS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위도, 경도, 고도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줘야 되겠죠? 원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가요? 애교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3개 이상의 인공위성 되셨죠? 다시 한번요. 3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사용해야 돼. 인공위성 몇 개라고요? 3개. 그래서 이 친구는 위도, 경도, 고도. 다시요. 위도, 경도, 고도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꽉 보니까 어려운 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읽을 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만 정확하게 되셨죠? 다시 한번요. GPS는 몇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요? 3개 이상이요. 그 다음에 위도, 경도, 고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거. 되셨습니까? 네. GPS는 이런 부분들,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이번엔 물리의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요거 한번 가볼게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인트 먼저 요거 봐보시죠. 운동의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위치의 표현이 아니라 운동의 표현이요. 운동의 표현은 뭐죠? 기준점, 그 다음에 방향. 여기에 해당되는 게 속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기준점, 방향, 속력. 여기 기준점, 방향, 위치가, 거리가 들어가면 위치의 3에서고요. 운동의 표현은 기준점, 방향, 속력입니다. 속력은 그러니까 뭘 말하더라?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요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속력과 속도가 지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했겠죠. 둘 다 공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분에 뭐라고 한다고요?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개념이 다르다고요? 거리 개념이 다르다고요. 거리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변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이동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는 방향을 고려하고 하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둘의 차이점은 방향의 고려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크다? 시간은 동일할 텐데 속력은 무슨 개념이지? 되셨죠? 그 다음에 속력이 같을 때도 있어. 속력과 속도가 같다? 언제지? 네, 언제냐고요? 방향을 무시할 수 있는 직선상의 거리서요. 직선상의 운동. 자, 직선상의 운동이라고 하면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이렉트. 되셨죠? 그러니까 직선상의 운동에서는 속력과 속도가 동일하게 쓰이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리와 변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변이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이동 거리는요, 그냥 간 거리입니다. 되셨죠? 변이는요, 변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와 방향을 말한다 이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A 지점이 있고요, B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기억.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니은.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연대에 의해서 이동 거리는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동 거리는 네, 이동 거리는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9점. 그러면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누구죠? 디귿이 변위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친구가 방향이 있는 거네.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고 그냥 간 거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속력과 속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한번 가볼게요. 속력에 해당되는 건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니까 기억니은 디귿. 자,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화살표를 쓴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만 갈게요. 어떤 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있습니다. 변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와우, 요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여기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되죠?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알고 있어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면 시간은 어떻게 했죠? 길게 했죠. 되셨죠? 그래서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시간을 길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한 번 더 갈게요. 한 점의 순간 이렇게 이 한 점의 순간 찰나 되시죠? 찰나 지나는 기울기. 그러면 한 점의 무슨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겠죠. 무슨 기울기요?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간, 속력,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변위로 줬다면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동 거리를 줬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평균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시간을 길게 그 다음에 순간속의 시간을 짧게 이렇게 다시 평균 정해진 시간을 짧게 이런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주시면 이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프 해석이시고요. 이 그래프 해석도 한번 이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 이쁘게 정리해 드리자면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잘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그래프요. 너무 이쁘게 나왔네요. 자,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프의 연관관계, 연계성, 그래프의 연계성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 먼저 그래프가 ST 그래프다. 되셨죠? ST 그래프다.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V가 나오더라. 그래서 무슨 T 그래프?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더라. 여기에 무엇을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또 VT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자, 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나오더라. 이 연관관계 되십니까? 이게 딱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T 그래프? A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AT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면 밑넓이를 구하면
누가 나온다고요? V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를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거리를 주면요. 시간에 따라 거리를 주게 되면 우리는 V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V를 구하면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 A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A를 구할 수 있으면요. 뭐라고요? 퓨마에 의해서 힘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힘. 되셨죠? 힘. 이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포인트는 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굿.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서요. 등속 직선 운동이랍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 직선 운동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누가요? V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거죠. 됐죠? 다시 한번 해석이요. 속력이 뭐하다? 일정한 운동 이렇게 나오겠죠. 일정한 운동.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가 무슨 T 그래프라고요? 시간 V 그래프요. 밑넓이를 구하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고요? 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요.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속력이요. 한번 볼까요?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어디에서나. 여기에서 기울기, 여기에서 기울기,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니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속력이 일정하구나.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되셨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래프는 성경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되셨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거 거리가 일정하게 뭐가 되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서 여기에서 VT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면요? 기울기 구하면 A래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또 연달아 같이 가십니다. 시간 A는 뭐가 되죠? 빵이 되는 거죠. 빵. 되죠? 빵. 왜? 기울인 정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A가 빵이에요. 그러면 뭐죠? F 이꼴 M에 의해서 얘가 빵이니까 얘가 빵이네요. 와.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네요. 되셨죠? 다시 한번 등속 직선 운동은요. 무엇을 받지 않는 운동이라고요?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네요. 누구랑 연결시킬까요? 힘을 안 받았는데 운동하고 있어요. 관성입니다. 운동 관성. 되셨죠? 그래서 설명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봐볼게요. 속도가 일정하고요. 등속 직선 운동은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등속 운동의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해당되는 R자 힘이 얼마라고요? 빵. R자 힘이 빵. 물체 작용 합력이 빵이 아닌 경우 속도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R자 힘이 얼마다? 빵이다. 되셨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Moving Walk, Escalator, Conveyor Belt 이런 게 또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상대 속도요. 되셨죠? 상대 속도. 별표 이쁘게 하나 딱 쳐놓을까요? 자, 상대 속도요. 그러면 상대 속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방향의 포인트는 누굴까? 관찰자. 누가 관찰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되셨죠? 오, 상대 속도는 관찰자예요. 되셨죠? 그럼 나가 관찰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A가 번 상대 속도예요. A가 번. 그러면 A가 누구죠? 관찰자죠. 되셨죠? 그럼 B의 상대 속도니까 B가 상대방인 거고요. 그러면 누구에서 빼는 거예요? 상대방 속도에서 나를 빼는 거예요. 되셨죠? 상대방 속도에서 나를 뺀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상대에서 나를 빼는 게 상대 속도다. 됐죠?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요. 같은 방향.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10m/s로 가요. 앞에 있는 친구가
30m/s로 가요. 여기가 A고 A가 B예요. A가 번 B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B가 얼마로 가죠? 30이요. 빼기 되셨죠? 빼기 나의 속도는 얼마죠? 10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20m/s씩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뭐 한다? 뺀다. 되셨죠? 그래서 운동이 같은 방향일 때는 속도의 크기의 차. 그러면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뭐가 되죠? 속도의 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100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얼마로 가는 거예요? 150으로 와요. 그럼 내가 100으로 간다는 거 못 느끼고요. 상대방에서 250으로 저한테 윙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윙! 고속도로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더한다라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가 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누가? 속도가. 되셨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습니다.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전부 다 가속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가속도라고 하는 부분에 변화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 가속도 운동이 튀어나오고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F 이퀄 M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속력이 증가합니다 라는 거, 속력이 증가하는 거 자유낙하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비탈면 이렇게 되는 건 속력이 업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감소됩니다. 속도가 감소됩니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감소됩니다. 그게 위로 던져 올린 공 이런 것들은 우리는 속도가 다운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와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힘,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이 뭐죠?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는 거 느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나왔는데 평균 가속도는 얘는 어디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VT 그래프에서 되셨죠? V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되셨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요게 바로 뭐죠?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시간이 정해졌다. 자, 순간 이루어졌다. 시간이 뭐다? 아주 짧다. 요런 느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요 한번 봐볼게요.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죠? 미터 퍼 세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세크. 그래서 번거로운 분수식에 의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 죄송합니다. 번분수식. 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중력, 가속도는 얼마가 되죠? 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내용이 말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가속도의 부호, 플러스 가속도와 마이너스 가속도 이렇게 있고요. 가속도에 해당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속력만 변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 있죠?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빗면을 내려오는 거 플러스 가속, 자유낙하 플러스 가속. 됐죠? 위로 던져 올린 거 마이너스 가속 한번 이야기했고요. 방향만 변한다. 그럼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한다. 둥속 원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접선 방향 90력, 그래서 합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매 지점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한다. 그랬을 때는 진자 운동.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포물선,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진자나 포물선, 아 그렇구나 라는 부분 잡아주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래프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프 해석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 해석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 해석이 해당되는 거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요? 자유낙하가 있고요. 그 다음 뭐죠? 비탈면 자비를 베푸세요. 이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큽니다. 됐죠? 그러면 0보다 크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일정하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죠? 등 가속도 운동이군요. 되셨죠? 그러면 힘이 바로 뭐요? 플러스 방향으로 주어지네요. 내가 쳐다보는 쪽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얘가 바로 뭐죠? VT 그래프네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뭐 하다는 거죠? 증가하네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는 이렇게 되네요. 라는 거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위치는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속도의 증가량을 뜻한다.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앞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되셨죠? 명심해 주시고요. 플러스 값으로 일정하다. 됐죠? 그 다음에 S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이, 얘가 바로 뭐다? 접선이 순간 속도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그래프예요. 자, 0보다 작은 그래프는 뭐가 있죠? 위로 던져 올린 공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위로 쭉 올려서 떨어지는 거. 연직 상방 운동이요. 위로 올렸다가 최고점에 도달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기울기가 점점 뭐하다요? 작아진다요. 최고점에 도달.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요. 요 민넓이가 뭘까요? 최고점 도달 높이. 되셨죠? 다시 반대로 기울기가 점점 뭐가 되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요. 속도가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얘가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라면 얘는 어느 쪽으로요? 앞방향으로 속도가 감소했고요. 얘는요. 뒷방향으로 속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속도가 증가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는요. 붕 한 거예요. 붕 되셨죠? 아니죠. 붕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죠? 끽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럼 마이너스가 갈 수 있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앞을 쳐다보는데 힘은 뒤로 가는 거예요. 됐죠? 끽 그러면 앞방향으로 끽 스탑 되셨죠? 스탑 가장 멀리 간 거죠. 다시 후진으로 붕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셨죠? 후진. 그럼 나는 계속 앞만 보고 있고 끽 붕 전부 다 힘은 다 어디로 갔죠? 뒤로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힘은 일정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와우.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등가속도 공식을 여러 수험생들이 앞에 첫 부분에 딱 바로 윗장에 나왔는데 이건 좀 암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암기해 볼까요? 등가속도 공식. 나중에 언제 써먹을지 모릅니다. 그냥 뻥뻥 튀어나오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입니다. 자, 요 공식 겁나 암기하도록 합시다. 나중속도, 초음속도, 가속도, 시간, 거리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우리 마구마구로 암겨 놓도록 합시다. 공식 유도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되셨죠? 와우. 자, 그래서 등가속도의 자유낙하, 빗면에 내려오지 위로 던져 올린 공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다요? 등가속도 공식 반드시 기억하고요. 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자유낙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운동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운동의 기술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타점입니다.
자, 타점 하나 또 한번 이쁘게 잡아볼까요? 자, 타점에 해당되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해당되는 거요? 타점이요. 됐죠? 타점. 타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거를 통해서 속도를 끄집어내 주시고요. 속도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무엇을? 가속도를 끄집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타점이 주어지는 거는요. 두 가지를 주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주고요. 또 하나는 뭐를 준다? 거리를 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점이 있다면 이렇게 6개 구간, 6개 구간, 6개 구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몇 cm? 3cm, 6cm, 9cm, 센티미터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60Hz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60Hz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시간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났죠? 거리들 다 나타났잖아요. 시간 나타나고 거리 나타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0에서 0.1초까지. 왜 0에서 1.2초입니까? 얘가 1초에 몇 타점 찍는다는 뜻이죠? 60타점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6타점은 몇 초죠? 0.1초겠죠. 자, 여기가 시간이고요. 그럼 거리는 얼만큼이요? 3cm요.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0.1에서 0.2까지는 몇 cm요? 6cm요. 0.2에서 0.3까지는 몇 cm요? 9cm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30cm, 60cm, 90cm/s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가 나왔으면 이번에 뭐 구한다고요? 가속도. 단위 시간 동안 0.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 60 빼기 30이요. 되셨죠? 그럼 얘는 얼마이죠? 300cm니까 3m/s 제곱이네요. 가속도가. 자, 여기는요. 다시 0.1초 동안에 90 빼기 60이요. 그럼 얼마가 되죠? 3m/s 제곱이요. 그럼 얘들은 뭐가 돼요? 3m/s 제곱으로 일정한 운동,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등 가속도 운동이네요. 라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요저 어떻게 보십니까? 요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요? 네, 타점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석해 우리는 가속도를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순간 빠르게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또 요거도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잘랐습니다. A, 요거 잘랐습니다. B, 요거 잘랐습니다. C. 그래서 여기다가 A, 여기다가 누구요? B, 여기다 누구요? C. 그럼 여기는 몇 cm? 3cm, 6cm, 9cm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간이고요. Y축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거리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들을 0.1초당 자르고 0.1초당 자르고 0.1초당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속도가 된다라는 거 Y축.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요 부분만 좀 완벽하게 해주시면 여기 타점 끝납니다. 되셨죠? 타점에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운동의 기술, 운동 기록계나 시간 기록계나 다중상강 사진인데 시간 기록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타점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기억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상강 사진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타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 길고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버리고 정리할 건 팍 정리하고 임팩트 있게 그다음 필요한 핵심 포인트 뭐든지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가속도 값이라는 거. 그 가속도 값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는 거리,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이 가속도는 오늘 이번까지 딱 끝내줘야 다음에 힘, 일, 에너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연결고리 잡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